안녕하세요. 한문교사 유도환입니다. 지난번에 오리엔탈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범 강의였고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실시하는 수업은 본 수업입니다. 출석에 반영되는 만큼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 문구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작권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 이 수업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수강 내용을 다 체크가 됩니다.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 출석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알리고 어느 시간에 듣겠다 알려드리고 꼭 그 시간에 다시 꼭 듣기 바랍니다. 하나 더. 네. 한번 비밀 채팅 금지, 화면 채팅 금지 여러분들 한번 유의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라고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교과서 8페이지, 9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한자와의 만남. 자, 한자. 네.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선 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글이 먼저 생겼을까요? 입이라는 말, 글말 있죠? 입이라는 말 있고 글말 있고 아무래도 당연히 입으로 먼저 말을 했겠죠. 입으로 말을 하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기호를 쓰다가 좀 더 발전한 게 아무래도 문자겠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집단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건을 빌려주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쌀을 얼만큼 빌려줬는데 언제 얼만큼 돌려받기로 했다 하는데 이게 약속이 기록을 남겨야 여러분들 나중에 말이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돈 빌려주고 할 때 뭐 차용증 써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뭔가 기록을 할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자고요. 그래서 그림으로는 부족하다. 체계적인 문자가 필요하다 하면서 뭔가 새기고 있는 이게 원래 갑골문이거든요. 거북이 저 배딱지에다가 새기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럼 이 한자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을 갖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물의 모양을 돈 떠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보겠습니다.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해서 이 변천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갑은 갑옷이에요. 갑, 갑옷, 갑, 뼈골, 글월문. 갑옷, 껍데기를 가리킵니다. 껍질, 뼈, 뼈입니다. 껍데기와 뼈에 새긴 글이다. 이건 거북이 등껍질이 아니라 배껍질입니다. 거북이의 평평한 배껍질에다가 글씨를 새긴 거예요. 짐승의 뼈.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어떤 점치기 위해서 이 뼈나 껍질을 달궜다고 그럽니다. 그럼 뭔가 빵하고 터져 나간다고 해요. 그 터져 나가는 모양이나 방향을 가지고서 점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친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뼈나 껍질에다가 새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갑골문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좀 더 그러니까 딱딱한 껍질이나 뼈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좀 글씨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뾰족한 걸로다가 새겼겠죠.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 네, 초기의 한문 형태 그림 같은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 글자가 네, 금문입니다. 금문. 네, 쇠금자에 글월문. 네, 여기 쇠금이라고 했지만 예, 쇠가 아니라 네, 청동입니다. 청동. 그릇을 만들 때, 청동기 그릇을 만들 때 아예 글씨가 찍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록할 만한 내용, 어떻게 보면서 좀 마음에 교훈 삼을 만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네, 이렇게 그릇에다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릇을 만든 겁니다. 네, 금문입니다. 그 다음 나타난 글자가 네, 전서입니다. 그리고 뭐 책서라고도 하고 글서라고도 하고 네, 합니다. 전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글씨를 붓으로 그립니다. 붓으로 씁니다. 글씨가 약간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나죠? 네, 붓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대 쪽에다가 죽간이라는 그 대나무 그 조각에다가 붓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가 좀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났고요. 그리고 여전히 뭔가 그림 같은 느낌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출연한 글자가 예서입니다. 노예의 글서.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든 글자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서 글씨를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전서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좀 둥글둥글하니까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기는 예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략하고 좀 더 직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쓰기가 좀 수월하겠죠. 좀 빠르고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좀 간략화되고 직선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좀 커 보이죠. 우리가 현재 쓰는 한자의 모습과 많이 흡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좀 더 다듬어져서 뭐가 됐다? 해서 발을 해입니다. 글서 해서체. 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한석봉의 한천잠이고요.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른 한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가 이런 변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여기 있으면 좀 더 그림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여기 좀 있으면 좀 더 문자 같은 느낌이 좀 더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발전해 가면서 좀 더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글자가 간략화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직선화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직선화. 네, 여기는 좀 그림 같은 성격이 강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여기 좀 추상성이 강한 거죠. 좀 추상적으로 바뀌는 거죠. 간략화되고 직선화된다. 상징성을 띠게 된다. 추상성을 띠게 된다.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한자가 당시 이렇게 기록문화가 없었던 동아시 전파돼서 뭘 이룬다? 한자 문화권을 형성한다. 우리나라, 그 다음 중국, 뭐 베트남, 대만, 일본 이렇게 전부 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쉬고요. 그 다음 한자 학습, 한문 한자 학습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